수백 년 전 한반도 동쪽 변방에 자리한 작은 나라의 임금. 그가 이룩한 업적들이 오늘날 전 세계를 움직이는 혁신의 원형으로 평가받는다면 과연 믿으실 수 있을까요? 얼핏 들으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통찰이 어떻게 현재까지도 인류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 인물, 세종대왕의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볼 참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종대왕은 이미 익숙한 위인일 겁니다. 한글을 만드신 분,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분,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의 또 다른 면모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바로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혁신가로서의 세종대왕이죠. 그의 업적이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인본주의적 리더십과 실용주의가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울림을 주고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의 위대한 통찰에 대한 궁금증이 극대화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15세기 조선의 한복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당시 조선은 건국된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은 신생 왕조였죠. 동아시아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명나라와 같은 대륙 강대국들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고, 때로는 북방 민족의 침략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아직 세계의 중심이라 불리기엔 부족했던, 여러모로 한계가 명확했던 시기였습니다. 젊은 세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에게 주어진 왕관은 단순히 영광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산적한 문제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백성들의 문맹률이었습니다. 대다수 백성이 글자를 몰라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키기 어려웠던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법률이나 관청의 공고문은 그림의 떡이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소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세금을 착취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들의 삶을 짓누르는 무지의 장벽을 허물고 싶었던 것이죠. 또한 농업 생산성에 저하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조선은 농업 국가였고 백성들의 삶은 오로지 땅에서 나는 곡식에 달려 있었죠. 하지만 기후변화와 잦은 자연재해로 인해 흉년은 끊이지 않았고 농민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기우제를 지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량 부족은 곧 백성의 굶주림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국가의 불안정으로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을 혁신하고 생산성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주적인 국방의 필요성도 절실했습니다. 주변국과의 관계는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백성과 나라를 지키는 것은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였으니까요. 국방력을 강화하고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은 젊은 세종이 왕으로서 직면했던 가장 근본적인 숙제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난제들을 단순히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해결하여 백성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품었습니다. 그의 깊은 고뇌는 밤낮 없이 이어졌고 그가 꿈꾸던 이상적인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이 거대한 도전 앞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의 첫걸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세종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고민하며 이 모든 난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내린 결론은 바로 소통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고 세상의 이치를 올바로 배울 수 있는 도구, 바로 글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에는 한자가 사용되고 있었죠.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 지배층이나 소수만이 쓸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백성은 글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수 없었고 농사짓는 법이나 병을 치료하는 지식조차 제대로 익히기 어려웠습니다.
세종은 이러한 현실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는 백성 모두가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새로운 문자가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만드는 일을 넘어선 거대한 혁신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밤샘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고 소리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문자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요소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시도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보수적인 유학자들은 오랜 전통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죠. 최만리 등 신하들은 상소를 올려 오랜 기간 이어져온 중국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나 다름없는 행동이라며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위한답시고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신하들의 반대를 자신의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았죠. 백성을 향한 그의 깊은 사랑과 실용적인 사고는 그 어떤 비난과 저항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종은 학자들과 함께 소리의 조화와 발음기관의 모양까지 세밀하게 연구하며 세상에 없던 독창적인 문자 체계를 설계해 나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글자가 백성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인본주의적 철학을 담아내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오랜 노력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이 문자는 그 어떤 문자보다 배우기 쉽고 익히기 편리하다는 혁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한자와는 달리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기에 원리만 알면 누구나 하루아침에 깨칠 수 있었죠.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은 음소 문자의 특성을 지니면서도 한 글자 한 글자가 소리의 최소 단위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단순한 언어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눈과 귀를 열어주고 지식의 문턱을 낮추어 모두가 평등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한 인류사적 혁신 설계의 위대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그의 집념과 과학적인 통찰이 빚어낸 이 문자는 훗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독창성과 우수성을 가진 유산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는 이 문자를 통해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고 더 나은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어떻게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세계를 향한 지혜의 숲을 이루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 놀라운 여정을 계속해서 따라가 볼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려 했던 세종대왕의 열망은 과연 어떻게 시대를 넘어 국경을 초월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유산으로 꽃피우게 되었을까요? 훗날 그의 탁월한 통찰력과 애민정신이 담긴 훈민정음은 전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하는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그 자체로 인류의 지적 성취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존재로 평가받고 있죠. 이는 단순한 기록물의 보존을 넘어 한 왕의 깊은 고민이 인류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임을 세계가 공인한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과 문명 연구자들은 훈민정음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며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발명품으로 손꼽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훈민정음이 배우기 쉽고 익히기 편리하며 어떠한 소리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탁월한 문자 체계라는 점에 깊은 찬사를 보내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들고 자음과 모음을 체계적으로 결합하며 소리의 변화까지 담아낸 그 섬세함은 언어학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교하고 과학적입니다. 마치 정교한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완벽하듯 훈민정음은 소리의 체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담아낸 언어의 건축물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과학적 원리는 세종대왕의 깊은 탐구와 백성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지혜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훈민정음의 특성은 현대에 이르러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글은 그 어떤 문자보다도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서 입력하기 편리하고 효율적인 문자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무한한 소리를 표현하는 그 원리는
기술 혁신과 맞물려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우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 문자가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이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인본주의적 정신이 담긴 이 문자가 단순한 언어 도구를 넘어 문화와 기술의 경계를 허물며 전 세계인과 소통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된 것이죠. 세종대왕의 혁신은 비단 훈민정음 창제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학기술 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치구기와 해시계, 천문 관측 기구의 개발은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가의 기틀을 튼튼히 하려는 그의 의지가 담긴 결과물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늘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농사 시기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는 단순히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백성 스스로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지식과 기회를 열어주려 했던 것이죠. 이처럼 세종대왕의 모든 업적은 백성이라는 하나의 중심축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권력을 오직 백성의 복리와 국가의 번영을 위해 사용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백 년 전 조선의 왕이 보여준 이러한 지혜와 통찰은 오늘날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줄까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가려내고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고민해야 하는 현대사회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여전히 유효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디지털 격차,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적 사고의 필요성 등 우리가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세종의 인본주의적 철학과 실용주의가 어떤 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때입니다. 그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 모든 정책을 펼쳤던 인본주의적 리더였고 미지의 영역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지식을 탐구했던 위대한 학자였으며 백성의 내일을 위해 오늘을 고민했던 선구자였습니다. 이러한 세종의 모습은 오늘날의 리더들이나 사회 구성원들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영감을 선사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그 기술이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본질적인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어쩌면 첨단 기술이 난무하는 지금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지혜일 것입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이 남긴 지혜는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수많은 난관 앞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지만 그 이면의 사회적 불평등과 디지털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오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세종대왕의 인본주의적 리더십과 끝없는 탐구 정신, 그리고 멀리 내다본 해안이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그는 오직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 모든 정책을 펼쳤던 인본주의적 지도자였고요. 미지의 영역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았던 위대한 학자였으며 백성의 내일을 위해 오늘을 치열하게 고민했던 선구자였습니다. 이러한 세종의 모습은 오늘날의 리더들에게는 물론 이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기술이 아무리 진보하더라도 그 모든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의 가르침은 어쩌면 첨단 기술이 난무하는 지금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지혜일 것입니다. 그의 통찰은 단순히 한 국가의 번영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혁신이라는 위대한 이상을 실현했던 것이죠. 수백 년 전 한반도 동쪽의 작은 나라에서 피어난 세종대왕의 혁신은 단순히 조선 백성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와 놀라운 과학기술 발전은 그 당시의 한계를 뛰어넘어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 해외의 시선에서조차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은 가장 위대한 혁신 중 하나로 찬사를 받고 있죠. 그의 인본주의적 철학과 실용주의가 결합된 리더십은 결국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모두를 위한 혁신이라는 궁극적인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압도적인 자부심과 함께
깊은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의 한 인물이 현재와 미래에 던지는 메시지가 이토록 강력하고 명확할 수 있을까요? 그의 업적은 시대를 관통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발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가려내고 기술의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세종대왕은 바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의 지혜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 살아있는 영감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위대한 과거의 유산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의 리더십과 철학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사회적 불평등과 기술 발전이 들이우는 그림자,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들 속에서 사람을 향한 기술과 모두를 위한 지혜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제시합니다. 그의 삶과 업적은 미래 사회를 설계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유효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세종대왕의 지혜는 과거의 페이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강력한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의 인본주의적 통찰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나갈 때 비로소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이에게 고루 전달되는 진정으로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위대한 여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깊은 울림과 함께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